12월 1일 날 발표되었었던 FEOC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연초와 중반쯤에 FEOC가 연말에 발표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나왔죠.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해석 규칙안이 발표됐다라는 겁니다. 해당 자료는 신앤킴 법무법인 세종 쪽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요거 관련돼서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요번 해석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은 부품 광물에 대한 구분은 어느 정도 해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 있었고요. 요번 해석안을 통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엄격해진 덕분에 우리가 흔히 견제하고 있는 중국을 조금 더 틀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법안이긴 한데 각 기업들이 본인 국가가 혹은 본인 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문 법무법인 혹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FEOC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추가되는 게 지분관계 플러스 통제력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글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PDF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단부터 제가 잘라가지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의 핵심은 IRA 보조금을 주되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빼고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럼 이 국가들을 빼고 주면 되는 거고 이 국가들이 특정 지분율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외하면 되겠네인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법률상 내용을 보면 외국 정부에 의해서 여기서 외국 정부라는 거는 대상 국가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소유 통제되거나 또는 이들 정부의 관할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요. 그래서 외국 정부의 소유 통제라는 거는 지분인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관할 지시 같은 게 뒤에서 설명드릴 기술 라이센스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정 기업, 특정 대상 국가를 명시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얘네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대상 국가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FEOC에 해당된다.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지난 IRA 때도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 당연히 안 되고요. 중국의 본사 혹은 사업장 있는 기업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 설립되었지만 중국 정부 혹은 당원과 그 직계 가족이 합산해서 25% 이상의 직감저적 지분 보유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 3번까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4번과 5번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모 회사가 설립되었다라고 한들 그 회사의 자회사 혹은 계열 회사까지 FEOC로 바로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자회사란 계열 회사에 직감적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FEOC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중국 외에 설립된 자회사 계열사입니다. 중국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FEOC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 만해요. 다음 내용이 요건데 기술 라이센스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3국에 설립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국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핵심 광물, 배터리 구성품, 소재, 채굴, 가공, 생산, 조립 등과 같은 모든 과정에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 FEOC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지분도 없고 공산당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가가지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FEOC로 간주를 합니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분 없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없네라고 그냥 판단을 했다라면 요번에는 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회사다 라고 판단된다면 FEOC로 간주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효과적인 통제권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통제권이라는 거는 기술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관계없어 보이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실상 들여다보면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FEOC에 해당되는 거고 중국 본사가 소유 및 통제하는 미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FEOC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 의무입니다. 실사 관련돼서는 2024년부터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고요. 2025년 핵심 광물 및 관련 구성 소재에 대한 실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지금 추적 표준이 마련을 빨리 해야 돼요. 국내에서도 필요할 거고 국제적인 표준도 마련이 될 건데, 여기서 표준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배터리 구성품으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 핵심 광물인지 그리고 구성 소재인지 이걸 구분하는 그런 기준 잣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인데, FEOC 요건 충족 관련돼 가지고 보면 배터리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의 제조 및 조립 시점까지를 봐요.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추출, 가공 및 재활용의 모든 단계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배터리가 구성품 단계에서까지는 FEOC 조건에 충족해가지고 오케이 너네 보조금 줄게가 되었는데, 핵심 광물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버리면 FEOC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 추적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 내 2% 미만에 미량 포함된 경우에는 일단 오케이예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26년까지 보류를 해주고 이후에 새로운 기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재무부와 같이 해가지고 뭐 기준을 만든다는데, 뭐 추후에 공개되겠죠. 당장 24년도, 25년도에 나올 게 아니라 뭐 추후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규정준수 배터리 원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국세청에서 사전 검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2025년 신차부터 미국 내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매년 FEOC 준수 배터리 수 추정치를 IRS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요거 준수하고 있는 배터리 수가 뭐 5만 개다. 그러면 이걸 보고하고 에너지부에서 검토하고 승인되면 그때 이제 또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과정에서 고의적, 의도적, 그리고 위반은 추후 모든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고요. 그냥 겉으로만 딱 놓고 보면 중국을 조금 더 견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완전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FEOC에 해당되어 가지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IRA가 나왔을 때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받는구나, 이러한 기업들은 못 받는구나.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받았고요. 이번 것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은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구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중국과의 지분이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FEOC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판단을 하던 시점이 있었다면, 12월 1일 이게 지나고 나서 해석 규칙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분이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알고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기술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통제력이 상당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국 기업인데 분명히 중국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들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상장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히려 이런 FEOC 우회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